여성 재작년에도 했었던가요? 작년 같이는 작년. 작년부터죠. 네. 작년 더 파티에 이어서 2년째 스타토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그 지난 5년간 4년간. 어떡하시나? 지난 4년간 이 여성영화제에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연결돼서 무언가를 해야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냥 페미니스타라는 거 한 해 하고 사회 보고 그 해 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처음 할 때 막 네. 단편 경선 심사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도 하고, 네. 그 다음 해 작년에도 일 되게 많이 하고, 네. 올해도 한 서너 가지 일을 해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그래도 여성영화제에 있을 때마다 열리는 시즌이 되면 늘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함께 신경 써주시고 생각해주시고 할 것들을 조금 저에게도 주어주셔서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 김아중 씨 소속사 대표님 말에 따르면 아중 씨가 매해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스케줄을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공교롭게 안 잡아도 없더라고요. 나 그거 농담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예, 하여튼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더 파티는 그 좀 어려운 영화였었고, 실은 그 이제는 나이가 든 1960년대를 청춘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 또래를 겪었던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그 어떤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단한 언니들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다큐멘터리라서 좀 더 얘기하기가 편할 텐데요. 밤철 어떻게 보셨어요? 편하게 재밌게 봤고요. 사실은 이런 배우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백설공주의 모델이 되었던 원래 뭐 이런 히스토리들도 처음 알았고 재밌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이렇게까지 또 똑똑하고 발명이란 것들을 해내고 좀 잘 연결되지 않는데 굉장히 놀라면서 봤어요. 아중씨 팬분들이 듬성듬성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나중에 그거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부러워서 내년 개막식 때 그거 들고 앉아있게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되게 독특한 여성이잖아요. 실제로 유럽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유럽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헐리우드로 갑니다. 일단 비단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20세기 최고의 극작가인 브레이트도 당시에 헐리우드로 가서 MGM과 계약을 맺고 조그만 방에 앉아서 노예처럼 글을 썼고요.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MGM에 의해서 스카웃되어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당시에 그 유럽의 영화를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헐리우드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마린 디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히틀러와 전면전을 벌이면서 그녀가 독일인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를 연합군을 위해서 방송에서 부르기도 하면서 스카웃이 되었고, 그레타 가르보는 사실은 자기의 러닝메이트 같은 감독과 함께 헐리우드로 와서 함께 영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MGM에 의해서 스카웃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MGM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도 독과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점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한국 책상에서 독과점 그러면 MGM이 투자사와 극장을 갖고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모든 걸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940년대까지. 예를 들어서 모든 배우들은 MGM과 계약하지 않으면 영화에 출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 관리를,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가 따로 있거나, 이를테면 전 매니저 없이 혼자 움직여가 없는 거고, 영화를 만들려면 MGM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MGM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촬영 스텝조차도 MGM과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게 MGM에 의해서 스튜디오에서 행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950년대에 독과점으로 판정이 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MGM이라는 건 당시에 헐리우드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스카우트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은 그 자기와 함께 러닝메이트인 감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유럽에서 이미 뭐 이를테면 마른 디트리처럼 유럽 전체를 강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고 결혼을 해서 사실은 반쯤은 은퇴한 상태의 어린 배우가 헐리우드로 와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자기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졌다면 그녀는 자기 스스로 나왔다가 자기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라서 아마 그 되게 저도 사실은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봤음에도 삼성과 데릴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목만 기억나고 사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건 유일한 장점은 당신들이 안 본 영화를 판단하는 건데 정말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야 나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삼성과 데릴라는 소위 그 MGM이라는 데서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서의 이야기를 극화하는 거예요. 계속 네. 뭐 쉽게 뭐 모세.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계속 영화해요. 왜냐면 그게 세계 어디나 먹히잖아요. 세계 어디나 먹히고 엄청난 제작비로 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 보면 되게 저거 뭐야 라고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막 홍이야 갈라져라 하고 막 이렇게 막 갈라지는 척을 하는 물 뭐 이런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작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데릴라 역할을 했던 배우를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녀와 그녀를 제가 일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그 영화에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다른 영화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때 심지어 저는 그 삼성과 데릴라를 볼 때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저 때는 비비안 리처럼 생긴 게 유행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원형이 어떤 형의 원형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영화가 좋았었고 참고로 제가 원래 좀 집요할 때 설명충이잖아요. 그녀가 제작한 영화, 제작해서 크게 말아먹은 영화. 그 뒤로 되게 불행해져 버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불행해져 버린 그 영화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고 본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원래 예술 영화는 흥행이 안 돼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근데 대작 영화는 망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안 봐.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되게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여왕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그 하나는 조세핀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폴레옹의 부인. 그래서 아마 그 나폴레옹의 부인이었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할 때 여왕으로 같이 그 등극을 했지만 결국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혼당하면서 나폴레옹이 재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세핀은 그렇게 그 고귀한 핏줄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런 여성을 역할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삶을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헬레나, 그 트로이 전쟁,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다가 파리스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게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이게 이제 셋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게 저도 안 봐서 그 극 중에는 기네비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더왕 전설에 나오는 기네비어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란슬롯하고 바람이 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랑과 전쟁과 정치에 관한 얘기. 근데 그 배역진들을 쭉 보는데 아더왕의 전설에 나오는 어떤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나요? 조단위에서.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아예 이 영화 안 봤으니까 모른 척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두 명일 가능성이 있는 게 북구시나에 나오는 그 브라반테 기네비어라는 그 지그프리드와 뭐 그리왕 사이에 있었던 어떤 얘기에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리의 수호성녀라고 불리우는 그 기네비어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여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여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이를테면 사랑으로 인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이를테면 또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버림받았거나 혹은 사랑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지켰거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해보고 싶은 영화 아니에요? 혼자서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아, 혼자서 1인 3역 1인 3역으로. 남자만 바뀌는 거야, 계속. 의상이랑. 해보고 싶네요. 그쵸? 네. 네, 제작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영화 개론 1페이지에 나와요. 영화는 남의 돈으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전 사실 1940년대에서 5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거든요. 워낙 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과 데릴라의 친구가 스타워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서로는 안 먹히니까 우주로도 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페라 같은 방식인 거죠. 이야기 자체가. 근데 그녀들 또는 그녀들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24시간 풀과당되면서 이렇게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마약 주사를 물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서구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마약을 위험한 약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필로폰 맞고 다른 정신세계로 가볼까 뭐 이러면서 되게 우아 떨면서 철학자들이 막 그러고 다니니까 전혀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거는 정신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노동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때요? 그런 배우로서 자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그때그때 나오는 대본에서 24시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일단 사실 24시간 연기하는 거는 이제 가끔은 이제 드라마에서 저희도 뭐 경험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배우가 스스로 동하지 않는 작품을 그냥 주어져서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배우는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놀라운 기술을 가진 기술 스태프들과 배우가 생명을 불어넣고 나면 감독이 이거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영화란 말이에요. 논하는 직업이죠, 저희 직업이. 근데 그런 게 배우가 이를테면 24시간 그렇다면 동시에 몇 편의 영화를 한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1년 내내 스케줄에 의한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레타 가르보나 마를렌 디트리나 전부 다 헤데르하머까지 똑같은 여자 주인공을 한 게 있어요. 뭐게요? 3명 다 같은 유명한 여자 역할을 영화에서 했었어요. 뭘까요? 누구예요? 마타하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설과도 같은 유럽의 여성 스파이 역할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인들의 관점이었던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보면 유럽 사람이면 그 유럽 사람이 영어권 사람이 아닌데도 영국식 영어 시키잖아요. 네. 어떤 강박증처럼 어떤 유럽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타리라는 전설을 유럽에서 망명한 여배우들한테는 다 한 번씩 시켜보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스릴러로, 누구한테는 헤데르하머는 그걸 코미디로 했어요. 네, 스크로볼 코미디로 마타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규정당하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머리 모양도 고정이었을걸요? 3명이 다 똑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 다 되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레타 가르보는 되게 양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해서 이를테면 영화에서 1940년대, 30년대 영화인데 여성에게 키스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녀는 되게 양성적인 매력이고 남자 양복을 입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를렌 디트리는 그보다 공연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수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아마 헤더라머도 저 머리 형태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시그니처처럼. 시그니처처럼, 그러니까 김하중이라는 배우의 시그니처가 있었다면 네. 그것은 김하중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발명을 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보면서? 보면서요. 일단 뭐 계속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으로 사는데 어떤 이미지 안에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나보다 더 작은 소인배에게 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조금 그 지나온 삶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중 씨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카메라라는 마이크를 열어볼게요. 배우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김하중만의 어떤 원칙 또는 김하중의 습관? 사실 배우 김하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신체 관리를 한다던가 저도 안티에이징을 신경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야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배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가장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보여드릴 관객들이 재밌게 볼 만한 작품을 내가 잘 선택하고 잘 연기해내고 조금 내 연기가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을 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배우를 지키는 방법. 배우가 아닌 김하중을 지키는 거죠. 그거는 계속 제 스스로 제가 누구인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배우들을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만난 배우 중에서 되게 자기 성찰을 가장 성실히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김하중 배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어벽이 없다?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세계와 직면할 때 방어벽을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김하중?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영역의 김하중과 배우인 김하중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비법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칭찬 맞아요. 우와. 네, 4년 동안 제가 함께 5월이면 만나서 느낀 거고요. 혹시 궁금한 영화를 보면서 혹은 배우 김하중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여러분을 향해 갈 거고요.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40분엔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9분쯤 손을 번쩍번쩍 든다고 제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 오늘 죄송해요.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예. 번쩍 들지 그랬어.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배우 한 명을 두고 그 배우의 일생일대기를 거의 그린 영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영화를 모티브로 하고 일단 이 배우 한 사람을 가지고 감독님이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네 배우가 있는지. 아중 씨에게 할 질문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헤디 러머라는 이 여배우와 배우님이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배우님도 학구열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헤디 러머처럼 이제 좀 배우라는 직업 외에도 따로 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삼고 싶은 일이 있나? 저는 제 대답은 되게 단순해요. 최은희. 이제 언젠가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최은희라는 배우는 꼭 한번 다루고 싶고, 최은희와 더불어 그 동시대에 있었던 배우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영화제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제 영화가 실패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영화에 어떤 배우를 제가 선택을 하고 싶어서 모 배우,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한 19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어느 배우분께 수소문을 거듭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인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이 정말 예의 바르게 자기가 얼마나 영화 현장을 끔찍해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 현장이 그녀에게 얼마나 가혹했고 그랬는지가 막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은 좀 덜 그렇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미 전 캐스팅은 포기했고, 그리고 그나마 좋아진 게 아마 선배님들이 버텨주셔서인 것 같고, 감사하다고 뜬금없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끊고 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여성 배우들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도 우리와 계속 조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덧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그레타 가르보도 은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은둔한 상태로 살았었고, 마린 디트리는 좀 나이 들어서까지 공연을 하다가 다리에 암이 생기셔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헤드라마도 완전히 은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끝내 버텼던 대표적인 배우가 최은희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좀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업을 하고 싶어요? 부업이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 한 40대 정도 되면 조금 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는데 20, 30대를 거쳐서 40대가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배우가 평생의 꿈이 아니라 또 제2의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외국에는 완전히 막 NBA 농구 선수였다가 갑자기 물리학자로 변해서 제2의 삶을 너무 멋지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난 이 일이 싫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꿈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서 뭔데요? 네. 이럴 때 얘기 안 하면 되게 나쁘거나 너만 웃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막 뉴스를 보면 막 스타일란다 그 인터넷 쇼핑몰 아세요? 네. 로레알 그룹에 막 4천억에 팔았어요. 우와 저런 삶을 또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갑자기 막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 이래요. 저도 그러다가 아니구나. 이게 남들이 보는 시선에서 가장 좋은 삶을 또 다시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웃기죠? 감독님 갑자기 침침 맞아졌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김하주영 배우는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이 친구는 술을 전혀 못 마시거든요. 제 인생의 허비한 시간의 대부분은 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과 비교하면 한 4배 반 이상의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도 앞으로는 먼저 웃긴다면서요.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이거구나. 예. 뭐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여서 내가 계속 이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정말로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더 나이가 들고 몸이 늙고 지금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떨어져도 그래도 나는 계속 이 일을 또 사랑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교차해서 들어요. 네, 요새. 네. 네, 한 개의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 분 죄송합니다. 모자 쓰신 분한테 질문을 받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앞에 손 드신 분은 혹시 김하정 배우에게 궁금한 거였으면 끝나고 내려오시면 바로 질문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괜찮죠? 네, 마이크 없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한 여성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영화로 라비앙 로즈 같은 영화가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 라비앙 로즈의 주인공이었던 에디트 피아프도 그렇고 밤쉘의 주인공이었던 헤디 라모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의 이목의 중심이 되면서 자기 삶의 주체성을 더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일단은 평범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의 기준, 그런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맞출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사회에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롤이나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부분하고 좀 갭 차이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갭 차이가 뭐 늘 있어 왔고 데뷔 때부터 그런 것들은 네, 늘 받아들여 와서 사실 그게 지금까지 고민이거나 뭐 어려운 결정이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제 손에까지 왔을 땐 뭐 주저없이 환호를 지르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제가 꼭 굳이 미리 염두하거나 뭐 소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감독들 중에서 윤리와 올바름과 훌륭한 일에 담당은 임술래고 사건 사고에 담당은 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를 별로,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했다가 그게 실수인 걸 알면 저는 되게 뻔뻔하게 금방 사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그런 고민은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음 영화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아중 배우님이랑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앞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죠? 사과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올해 작년이구나. 왜 한국 영화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성폭력과 관련해서. 그때 저희 한국 영화감독 조합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공동대책위원회 감독조합이 함께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 꼭 지금 참여해야 되나서부터.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암살의 최동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화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심은 그토록 사랑하는 영화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외면하는 게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인데 그거는 우리들이 성폭력에 반대하거나 뭐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니들 영화 좋아한다며. 근데 그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도 돼? 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 보통 막 되게 잘 나가는 감독한테 감동 안 받거든요. 느낌 나가서. 근데 그 친구한테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그것이 이를테면 영화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까 그 말씀도 드린 것처럼 영화는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가진 여성.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극장에서도 마음껏 SNS를 하거나 카톡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 그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만큼 재능을 덜 핀 게 저 정도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또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존경할 언니가 있구나 라는 게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좀 더 인간이 살기에 꽤 괜찮은 곳이 될 수 있지? 라는 어떤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걸 잊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아정 씨가 4년째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간을 비워두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영화 동료로서도 되게 언제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귀찮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배우는 집에서 일어난 지 30분 안에 밖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난 그냥 나오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직업인 배우가 이렇게 한 영화제 몇 년째 일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앉아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4년째 여성영화제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중 배우를 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까 그분은 빨리 내려오셔서 개인 질문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